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고 노동존중실천단 단장 서영교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독재 정권입니다. 폭력 정권입니다. 검찰을 하수인으로 두고 이제는 경찰까지 조정해서 우리 평화적인 그리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말살해 가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금속노련 우리 위원장을 경찰들이 폭력적으로 제압하면서 수갑을 뒤로 채운 채 엎어뜨리고 무릎으로 얼굴과 몸 사이에 있는 목을 짓누르는 엄청난 폭력적인 진압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새벽에는 농성을 하고 있는 금속노련 사무총장 관련해서 곤봉을 휘둘러 대면서 머리를 쳐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진압하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급하게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당 의원님들과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을지로위원회 환노위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과 한국노총에서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함께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똑똑히 봐주십시오. 그리고 문제 제기해 주십시오.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에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 21조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시법 3조에는 평화로운 집회 관련해서 폭력적인 진압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침하에 경찰이 폭력적으로 피를 부르는 곤봉질을 해댔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 모두 저항하고 투쟁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경찰에 그리고 검찰에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국회 그리고 모든 현장 곳곳에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고위원으로서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으로서 오늘 여러분께 그것을 보고드리고 투쟁 전선에 들어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전국 노동위원장 박홍배입니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상당하신 한국노총 금속연맹의 김준영 사무처장 동지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사실관계를 좀 따져야겠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러합니다. 어제 있었던 김만재 위원장의 진압 과정에서는 당사자가 물병 등을 던지며 극렬하게 저항했다. 그 물병을 던지는 게 그렇게 위협이 됩니까? 과연 이 한 사람의 맨손 어떠한 무기도 들지 않은 한 시민을 뒤로 잡아떨여서 무릎으로 목을 누르면서 호흡이 어렵게 되는 위험한 상황까지 몰고 갈 정도의 위협입니까? 오늘 아침에 있었던 김준영 사무처장의 고공농성 진압 과정에 대해서도 경찰은 매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농성자가 망루내에 소지하고 있던 42cm의 정글도를 휘두르면서 위협을 가했다. 그리고 쇠파이프로 형사들을 때리고 저항해서 형사들이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님들 명함을 한 장씩 주십시오. 저희가 영상을 드리겠습니다. 2대의 사다리 차에 타고 올라온 경찰들에 의해서 그 긴 곤봉으로 집단 폭행을 당한 것입니다. 현장에 정글도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현수막을 떼고 청테이프를 떼고 하는데 사용했고 그 장면 역시도 화면에 나옵니다. 경찰들이 진압할 것이 예상되자 망루에 붙어있던 쇠파이프들을 뜯어내어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시 사용했을 뿐 경찰들이 들어왔었을 때는 쇠파이프만 사다리차에 몇 차례 내려친 것이 전부입니다. 어떻게 처참하게 이렇게 폭행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윤익은 경찰청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권력 남용 폭주가 시작됐다. 어제 오전 경찰은 고공농성장 강제 진압을 막기 위해 저항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을 불법 폭력적 연행했다. 연행 과정은 극악무도했다. 경찰과 대여섯 명이 김만재 위원장의 목덜미를 잡고 아스팔트에 패대기 쳤다. 얼굴은 시멘트 바닥에 처참히 짓이겨졌다. 김 위원장의 머리와 목을 폭력 경찰은 사정없이 짓눌렀다. 그 상태로 뒷수갑을 채웠다. 미국 경찰들이 흑인 청년 고 조지 플로이드를 진압하던 장면과 같다. 경찰의 뒷수갑 사용은 도주나 폭행, 자해 등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때만 가능하다. 인권 침해 소지가 높은 만큼 뒤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들은 막무가내였다. 오늘 새벽 또다시 막무가내 진압이 이어졌다.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은 포스코의 부당노동 행위 중단과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402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의 절규에 눈 감을 수 없었다. 막루를 설치하고 그 위에 올라왔다. 혼자였다. 31일 새벽 경찰은 사다리차 2대를 동원해 고공농성장 진입했고 혼자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곤봉과 방패 등으로 사정없이 내려 찍었다. 김준영 처장은 피범벅이 된 채 끌려 내려왔다. 6월 1일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막혔던 사회적 대화의 문구가 트일 것이라는 여론의 기대도 일부 있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연이어 자행된 윤석열 정권의 폭력 연행과 진압을 보며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는 결국 노동자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사회적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고심 끝에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도 수락했다. 하지만 앞에서는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뒤에서는 농성장의 벼랑 끝에서 노동자를 폭력 진압하는 정권에 대해 이제 어떤 기대도 없다. 한국노총은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불법 폭력 진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권력에 충실한 개가 되어 독재 정권 시절의 모습에서 한치도 바뀌지 않은 경찰의 본질을 폭로하고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노동계가 필요 없음을 아주 노골적이고 직접적이고 폭력적으로 표현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노총이 보여줄 차례다. 이 시간 이후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투쟁을 시작한다. 윤석열 정권은 각오하라. 이상입니다.